내 반지를 훔친 시어머니. 결혼 선물로 친정어머니가 주신 다이아 반지가 있었습니다. 3캐럿짜리 고급 다이아였고 시세로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신 거였죠. 저는 그 반지를 너무 아껴서 특별한 날에만 꼈습니다. 평소에는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어요. 시어머니는 첫 만남부터 그 반지를 탐냈습니다. 보석함을 열어볼 때마다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좋아 보인다고 얼마나 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선물이라 소중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런 좋은 반지를 가졌으니 자기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씀하셨죠. 결혼 6개월 후 추석에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도우며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미끄러워 반지를 빼서 세면대에 두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마치고 보니 반지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거기 뒀는데 사라진 거예요. 집안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배수구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하지만 반지는 없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함께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쩌냐고 비싼 거였는데 어디 갔을까 하셨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마음이 쓰였어요. 어머니 선물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실망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친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시어머니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다이아 반지를 끼고 계셨던 겁니다.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크기였어요.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나셨냐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거냐고 시장에서 샀다고 하셨어요. 가짜 다이아라고 몇만 원짜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반지 안쪽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거든요. 제가 실수로 낸 흔적이었죠. 틀림없이 제 반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 반지 아니냐고요.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산 거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착각한 거라고 했어요. 비슷하게 생긴 반지일 뿐이라고 했죠. 저는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스크래치를 확인하려면 반지를 빼봐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부하셨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그 반지를 매일 끼고 다녔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앞에서 일부러 반지를 만지작거리셨어요. 예쁘지, 시장에서 싸게 샀는데 괜찮지, 그러시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도발이었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반지를 산 곳이 시장이라고 하셨으니 CCTV가 있을 리 없었죠. 대신 보석 감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짜 다이아라면 감정서에 나올 테니까요. 어느 날 시댁에서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하셨는데 반지를 빼서 세면대에 두셨어요. 손이 미끄럽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화장실 가신 사이 재빨리 반지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안쪽 스크래치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근처 보석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감정을 의뢰했더니 진짜 다이아라고 했어요. 3캐럿에 5천만 원 이상 가치라고 했습니다. 감정서를 받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 반지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사진과 감정서였어요. 반지 안쪽 스크래치, 그리고 진품 감정서까지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한테 확인해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부인하셨습니다. 자기가 산 거라고 며느리가 누명을 씌운다고 했어요. 하지만 감정서를 보여주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반지랑 우연히 똑같은 거라고, 세상에 같은 반지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셨죠.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도죄로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남편도 말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소중한 반지를 훔쳐간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인정하셨습니다. 추석날 세면대에 있던 반지를 가져갔다고요. 너무 예뻐서 그냥 한번 껴보고 싶었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서 결국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넘게 제 앞에서 일부러 끼고 다니며 도발한 것까지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어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절도였고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감싸며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했어요. 저는 대답했죠. 가족이라도 도둑질은 안 된다고,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고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예전에도 제 화장품이나 옷을 몰래 가져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댁과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지를 돌려주셨지만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너무 예민하다고, 가족끼리 이런 걸로 싸우냐고 오히려 저를 탓하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들도 시어머니 편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아이를 택할 건지 어머니를 택할 건지요. 남편은 며칠 고민하더니 저를 선택했어요.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고 연락도 최소한만 하기로 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명절에도 친정에만 가고 시댁 경조사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반지는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화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냐고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상식이 없다고 하셨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둑질을 정당화하려던 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감싸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요. 하지만 저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반지를 훔친 시어머니, 그분은 지금 손주도 못 보고 아들과도 멀어진 채 살고 계십니다. 당연한 대가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